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타링크인데 이거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들께 죄송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게 틀렸을 때 바로바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탈이 없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피드백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도 사람인지라 이게 이상하면은 즉각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그 이상한 점 댓글로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럴 때는 또 제가 급히 유튜브 AI 툴, 에디터 툴을 이용해서 편집을 시도했지만 이럴 때는 또 그러니까요, 어떤 때는 참 일을 잘하다가 그걸 알고 빨리 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을 드러냈는데 잘 안 들어지더라고요. 또 하필 뭐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도 하나 좀 망쳐서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은 다 이렇게 같이 오나 싶다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죠. 좋은 소식이 진짜 이렇기 때문에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틀린 점 800주가 아니라 이거 800,000이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보통 이렇게 회사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뭐 800K 이렇게 뒤에 thousands를 이거를 축약하거나 발음을 안 하거나 살짝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있게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메시지에는 뭐 결과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800,000은 주식이 도대체 몇 퍼센트냐? 0.087%입니다. 이번엔 헷갈리지 않게 퍼센테이지로 갖고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그때 뭐 세금 때문에 팔았지만 그건 옵션을 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판 거지, 남은 주식 보유량은 늘었죠. 그래서 23.54% 좀 넘게 갖고 있고, 레리 앨리슨 오라클 이분이 1.54%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0.08%, 킴벌 머스크가 800K 좀 안 되게 갖고 있는데, 그게 0.081%입니다. 그 외 보드들이 0.074, 파나소닉에서 오신, 미즈노분, 히로미치 미즈노씨, 0.012%입니다. 제가 어제 이걸 얘기할 때 퍼센테이지는 보고 이걸 안 보여드려가지고 이번에 다 고쳐놨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보고 트위터 대비해서, 트위터는 보드들이 아예 주식을 안 가진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0.01에서 놀고 트위터는 0.001입니다. 0.001입니다. 그 다음에 0.00이고요. 잭 돌시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이 0.1%, 그 다음 0.06%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퍼센트 대비해서 트위터보다 낫다라는 거지, 한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일론 머스크의 모든 이익은 테슬라 주식에 걸려 있고, 모든 자금과 이거 메인 이 드라이브 포스는 다 테슬라 주식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CEO입니다. 테슬라가 압도적이고, 그 다음 세일즈포스, 그나마 트위터도 아직은 파운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애플이나 페이팔 뭐 거의 없다시피 하죠. 결국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어가게 되고, 많은 상장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요 이유도 그러니까 엉뚱한 걸 드러냈더라고요, 편집을. 참 다시 한번 자기 검열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듣는데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전문 경영인들이 많이, 특히 상장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들은 막 가족 경영이라든지 미국에서 보면은 아예 상장을 안 하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근데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점점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기관들은 결국 다수의 의견들과 결국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게 되거든요. 뛰어난 인물들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렇게 되면 단기적 이익과 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다 보니까 회사의 장기적인 전망과는 또 동떨어지는, 그래서 오너 경영이냐 전문 경영이냐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페어한 포인트를 지적한 건 맞으나, 참 다시 한번 결론은 많은 택 회사들이 보드진이나 CEO들의 이 주식 보유량이 현격히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보수와 이런 것에 좀 더 단기적 이익에 목말라 있지 않나.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온전히 거의 이건 많이 갖고 있죠. 대주주입니다. 대주주. 진짜 압도적으로. 자기의 어떤 의사를 정확히 투영할 수 있고 장기적 안목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게 테슬라의 큰 장점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소식은요. 뭐 어닝콜도 있지만 그 얘기도 참 중요한데 오늘은 스타링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자에서 이제 됐다고 돈 내라고 그래서 비싼 돈을 치르고 왜냐면 가격을 올렸죠. 그래서 기존 예약자들은 좀 덜 올리고 새로 예약하신 분들 많이 올렸죠. 이제 순서가 됐으니까 받아가라 연락이 와서 컨펌을 했습니다. 참 타이밍이 안 맞는 게 제가 지금 현재 이게 스타링크를 제대로 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제 하우스인데 얼마 전에 집을 제가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상황이 이게 스타링크를 쓸 만한 상황이 아닌데 참 타이밍이 안 맞죠. 근데 또 된다고 하니까 그 주소도 업데이트 했는데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또 극한의 상황에서 스타링크를 쓰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어떻게든 써보려고 할 테지만 못 쓰면은 진짜 캠핑이라도 가서 사이버 트럭에 진짜 스타링크까지 들고 가서 저기 캘리포니아 뭐 조슈아 트리인가요? 아니면 저기 데스밸리나 거기 내셔널파크 사막에서 앉아서 라이브를 한번 하는 것도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스타링크와 사이버 트럭이 있다라면요. 뭐 그렇게 쓰는 방법도 있긴 하겠네요. 아무튼 왔다라는 점. 그 김에 스타링크의 커버리지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거의 지금 미국 전역이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지금 커버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상세히 보면은 아직 이 다크 그린은 이게 웨일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적 베타죠. 모든 게 전 베타군요. 근데 상당 부분 지금 완전 그린은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뉴욕 쪽도 롱아일랜드가 상당량 커버가 됐고요. 좀 아무래도 이제 도심 과밀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지만 외곽은 상당 부분 이제 커버가 된다. 제가 얘기를 이제 좀 안 했었지 계속해서 위성을 꾸준히 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 내를 거의 다 이제 커버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참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스타링크 이야기를 해보면, 그리고 이거 우크라이나 얘기는 제가 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거 보면은 약간 다크그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베타죠 일단. 그래도 제가 이거 굉장히 그 2인자 분께서 나와서 정말 힘들었다라는 얘기 테드에서 그리고 갈려나갔다라는 점. 그래서 겨우 여기 이제 아마 베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흑해 함대죠. 유명한 모스코바. 저 배가 침몰했습니다. 미사일 맞고. 말이 안 되죠. 우크라이나에 무슨 힘이 있다고. 아무리 미국이 무기를 대준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요즘 전쟁은 좀 다른 양상이다. 이런 면들 때문에 옛날과 달리 전쟁을 하는데 통신이 끊어지지가 않죠. 다 보면서 하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그런 의혹을 쌓고 있는 거죠. 이게 큰 무기가 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다 보면서 서로 다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거는 급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마 위성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위치를 정확히 이게 파악이 되니까 요격을 해가지고 이 비싼 배가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미사일 별로 쏘지도 않았는데 이게 스타링크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푸틴이 스타링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스페이스 워를 하겠다고 일론 머스크한테 이제 불똥이 튀었죠. 저는 항상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더 찾아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저건 미국 소유죠. 미국 기업인데 이걸 어떻게 했다가는 미국하고 전쟁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 플러스 일론 머스크의 직접적인 그 해답을 한번 들어보면은 쉽지 않을 거랍니다. 러시아나 차이나가 스타링크를 어떻게 빼내거나 박살내는 거는 그렇게 시도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재미난 게 아까 제가 계속 꾸준히 쏘고 있다 그랬죠. 관심을 덜 가질 뿐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다 덮고 있는데 그래서 좀 위험했던 거나 이런 것들도 일론 머스크가 좀 조심해야 되나 이런 안전성 뭐 그런 얘기들도 슬슬 하는데 저한테 제일 와닿았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한번 엔타이 세럴라인 미사일을 쏴가지고
스타링크 한번 떨어뜨려 보라 이거죠. 그거보다 내가 위성을 더 빨리 뿌릴 걸라고 답을 해서 정말 많이 쏘고 있고, 이것도 계속 버전업이 돼서 옛날보다 한 번에 올라가는 개수가 더 많아지고, 이제 스타쉽이죠. 스타쉽까지 되면은 이제 한 방에 이제 수백 개, 수천 개 왕창 뿌릴 수 있는 상황이 가죠. 페이로드가 또 크니까 더 많이 점점 그래서 더 많이 뿌릴 거랍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려보라 시도해봐라 이거죠. 내가 더 많이 뿌린다. 진짜 대답 화끈합니다. 빨리 전쟁이 먹길 바라면서, 일론 머스크의 이런 부분들은 참 진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같은 시대에 살면서 이런 거는 정말 뭔가 이렇게 감회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론 머스크 트윗입니다. 트윗도 좀 봐야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 트윗에 한국이 좀 언급돼서,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언급한 건 아닌데 한국과 일본을 언급한 거에 일론 머스크가 답을 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이것도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쓰는 통신사가 넷플릭스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되게 오랫동안 넷플릭스를 공짜로 썼습니다. 그 통신사를 쓰는 조건으로. 근데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며칠 전에 가격을 더 올리겠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짜증이 나고 부담되는 수준까지. 그 통신사가 지원해주는 양은 항상 일정한데 넷플릭스가 서브스크립션 피를 계속 올리는 바람에 부담이 계속 느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 찰나에, 경쟁도 이 판이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 갑자기 실적 발표하고 무려 마이너스 25% 이상이 날아갔는데, 이유가 이제 구독자 이탈이죠. 아직 이 시장의 절대적 강자이긴 하나 워낙 플레이어들이 많고, 저도 최근에 애플 TV를 제가 TV도 샀지 않습니까? 그 86인치짜리 TV 사니까 애플 TV를 또 이렇게 몇 개월 공짜로 줘서, 그 TV 통해서 또 애플의 히트작이죠. 또 한국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저도 빠찡꼬죠, 사실. 발음, 모르겠지만, 이제, 굉장히 몰입해서 봤습니다. 첫 화는 별로, 그랬는데, 4화, 5화쯤 가니까 확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벌써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구독자 이탈은 당연히 예정된 수순인데, 이 넷플릭스의 킬링 컨텐츠가 별로 없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한국이라든지 일본에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을 제외하고는, 뭔가 계속 나오는 미국에서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재탕, 삼탕 우려만 먹는 것 같고, 그냥 킬링타임용 가비지, 약간 현재 트렌드가 그렇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좀 실망한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The woke mind virus is making Netflix unwatchable.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넷플릭스에 진정한 좀 사이파이 판타지를 좀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쉽지만은 않다. 자, 다음은 이제부터 테슬라 소식과 제가 또 FSD 베타를 또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비교도 얘기해 달라는 분이 계셔서, 이게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다양한 시각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가다듬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리콜 노트가 또 왔더라고요. 근데 느립니다. 보면은 이거 제가 찍은 건데, 결국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결국 이거 시트벨트 경고가 문제가 있어서 리콜이 온 건데, 전 이건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동시에 제 차가 모델 S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참고로 FSD 베타를 쓰게 되면요, 이게 모든 미국인들한테 뿌리면 이걸, 그러니까 FSD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해줄지 저 의문인데, 지금 현재 베타 서비스는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지 않아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LTE를 통해서 자동으로 스스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업데이트 하겠다고 노티스만 오지,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대신 이제 맵 데이터라든지 용량이 큰 거는 와이파이를 연결하라고 합니다. 근데 베타 이 릴리즈 버전들은 내버려둬도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는 진정한 진짜 이제 로보택시의 초석이죠. 그런 건데, 돌아와서, 그래서 저는 이게 리콜인 줄 알았는데
리콜 맞는데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NHTSA가 느리다. 하긴 근데 이거는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와이파이나 이런 거 연결 안 해서 업데이트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도 사실 리콜 내용이 써있거든요. NHTSA 리콜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받은 리콜은 드라이버 인버터 소프트웨어를 보정하는 업데이트입니다. 대단하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즉각. 그러니까 조만간 NHTSA에서 또 이것도 공지가 날라오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한 발 빨리 더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업데이트 보면은 뉴 랭귀지도 더해졌는데 이제 터키시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그만한 것들들,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이런 면들이 경쟁사랑 너무 압도적 차이가 난다. 이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계속 받다 보면 이거에 또 빠져서 딴차 못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 비교를 물으셨는데, 다른 회사들은 왜 제가 걸음마 수준이냐면, 사실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은 다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현하냐가 문제인 거죠. 한 예전 영상에는 데이터 얘기를 하니까, 그건 이제 구독자님들 다 안다. 그런 얘기는 그만해도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도 알고 저도 알고 방법론은 지금까지, 그리고 학계에서 딱히 그렇게 새로운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큰 그림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행하냐라는 겁니다. 학계에서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왜 테슬라가 카메라 8개의 해상력을 왜 못 올릴까요? 만약에 올리게 되면 다양한 데이터들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각 차마다 이런 보정 효과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방법론은 맞는데 각기 다른 규격과 자기들만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통폐합이 되지 않아서 이거를 한데 묶는 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차에 탑재해서 돌려서 데이터를 얻고 그 차가 소비자한테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지, 테슬라 같이 해야지 현재 하는 방법으로는 자율주행이 구현이 되지. 지금 엔비디아 가서 질문지 보면요, 그냥 테슬라 하겠다는 거 그대로 따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라이다가 추가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는 지금 모든 거를 엔비디아가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차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 차에 브레이크를 주는 신호나 다른 차에 줄 신호나 이 규격이 모두 다 똑같지 않으면은 컨트롤의 100% 어떻게 컨피던스 레벨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자율주행을 꾸미는 데 있어서 라이다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묶는 게 어렵고, 여기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라벨링도 문제입니다. 제각각입니다. 제가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트랜스퍼 러닝이 있다고. 그 트랜스퍼 러닝을 하기 위해서 보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럴 때마다 러스나 에러율 이런 것들을 필연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이 보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법은 아는데 그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런 세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테슬라는 그거를 AI 데이라든지 컨퍼런스 비스무리하게 큰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태깅을 어떻게 하는지 정 안 돼서 결국은 직접 고용했다 그러죠. 많은 회사들이 인도나 이런 데 외주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돈만 먹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지 않죠.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비싸더라도 결국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 엄청 비쌉니다. 이게 미국 내에서 사람 고용해서 하려면 진짜 미칩니다. 비효율적인데도 꼭 해야 되는 걸 찝어서 그렇게 하가는 디테일을 보여줬냐라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 방법만 다 좋은 퍼포먼스, 인공지능 향상을 위한 칩, 자기들이 AI에 있어서 그래픽카드를 워낙 잘 만드니까 뭐 그런 정도의 상승,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일론 머스크의 그 로그 스케일, 많은 부분들이 결국 아무리 여기서 퍼포먼스를 늘려봐야 조금씩밖에 이제 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면서 가려면 테슬라가 했던 것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지 않고 꽁으로는 그게 안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은 쉬운데 배터리도 보십시오. 4680 그 조금 키우는데도 템리스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폐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건지. 그래서 살짝 엔비디아가 뭘 생각하는지도 알겠더라고요. 본인 입으로도 여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업데이트를 해서 트레이닝 해가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고안하고 V2V, V2X 이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 입으로도 완벽하게 못하니까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묶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통합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죠. 제조사들도 다르고, 그리고 헤게모니 싸움도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그 헤게모니를 놓을까요?
테슬라는 자기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할 그 걱정이 없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나중에 부품을 하나 바꾼다라든지 별거 아닌데 카메라 하나만 바꿔도 지금 보십시오. 레이더만 없애도 순간적으로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그럼 부품 하나 없애버렸는데도 그걸 보정하는데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나중에 V2V나 V2X 같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거기다 라이다도 있죠. 그러면 라이다 하드웨어 버전업 된다라든지 온갖 것들이 변수들이 다 치고 들어올 텐데 아직 어제 얘기했듯이 범용적인 이런 거를 통폐합해서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기 스스로 그 생태계를 꾸미거나 지금 약간 보면 엔비디아나 다른 회사들은 결국 V2V나 V2X의 통합 과정이라든지 정부 주도하에 그런 통합을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기보다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오늘 그런 부분을 확 느낀 게 오늘은 약간 조금 FSD 베타가 실패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원래 이 직진을 해야지 제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더 가까운 단거리거든요. 무슨 연유에서인지 통행이 이게 막혔는지 내비게이션 상으로 아니면 라웃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이 선에서 우회전할 필요 없이 직진해도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으로만 봐도 직진해도 뻥 뚫려 있는데도 목적지가 이 건너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회전을 하더라고요. 생뚱맞게. 근데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그렇게 됐나 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내비게이션을 그렇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스스로 그러니까 헤쳐나가려고 그러니까 무언가 얘 생각에는 저길 못 간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일이 왜 또 어디서 벌어지냐면 이런 거 뭐 좌회전 오늘 한 번도 제가 또 개입을 안 했습니다. 이거 테스트할 때. 자, 이거 보면 라운드햏이거든요. 자, 여기서 내비게이션 상에서는 좌회전해서 가라 그러죠. 야, 이거 애매하죠. 이걸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표지판도 그렇고 이게 애매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걸 돌아야 되는데 얘가 그냥 갑자기 일로 갑니다. 그러더니 내비게이션으로 다른 라웃을 잡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연유에서든지 내가 판단할 때 지금 현 상황에선 저길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라우트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정한 라우트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봐서 저걸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세팅이 현재 에버리지긴 합니다. 어설티브에서 제가 바꿨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목적지는 갑니다. 제한적으로 뿌려도 될 것 같긴 한데 단거리를 냅두고 돌아서 좌회전 우회전 선 안거리였어도 되고 제가 촬영을 미처 못했는데 경찰차가 길을 막고 있으니까 경찰차 쓱 보고 좀 속도를 감속했다가 쓱 지나가기도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데 여기서 우회전을 하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게 단거리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 지금 파란불이죠. 여기 파란불이어서 지금 건너가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비보 좌회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호등은 들어와서 가야 되는데 킥보드 타고 가니까 섰다가 가죠. 다 보면서 갑니다. 여기서도 우회전 보면서 여기 보면은 왜 안 가지 했는데 바로 바이크가 지나갑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다 보고 다 보내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 도로를 다시 돌아왔는데 애시당초 그냥 직진했으면 됐을 걸. 지금 길 상황도 나쁘진 않았는데 뭔가 때문에 거기를 돌아 갔다라는 점. 근데 어찌됐든 스스로 차선도 이렇게 스스로 바꾸고 이것도 여기서 보통 저희 와이프나 저도 그렇죠. 저도 가끔 헷갈려가지고 이게 여기가 이제 코스코인데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저 다리를 건너가 버리거든요. 아니면은 여기서 미리 좌회전을 하거나. 근데 잘 서서 좌회전을 했고 여기서도 신호 받아서 좌회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좀 들어가 줬으면 했는데 지금 여기 차가 오죠. 지금 아마 공격적으로 세팅을 안 해서 그런지 들어가려다가 기다리고 이걸 다 보고 여기를 알아서 들어갑니다. 기가 막혀서 목적지가 여기거든요. 딱 내비게이션 상이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개입도 안 하고 잘 왔다라는 점. 스스로 이 난관을 헤쳐나가라니까 그냥 라우트를 바꿔버리더라. 뭔가 좀 이제는 좀 진짜 살아 움직이는 약간 생각을 느끼게 되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